안녕하세요. 리치고 김기현입니다. 자, 오늘 그 긴급 속보가 있어서 영상을 또 급하게 지금 찍게 되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지금 촬영 날짜인 3월 19일 기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지금 강남을 위주로 한 이 강남 3구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요게 이제 요 주변 여파로까지 지금 상승의 에너지가 계속 퍼지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묻겠다. 이런 지금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이제 보시면 변동률을 보시면 부동산을 기준으로요. 지난 24년 이제 뜨거웠을 때가 6월, 7월, 8월 요때인데 이때보다 보시면 더 뜨겁습니다. 그쵸? 네, 특히 이제 강남 3구. 그래서 서울은 작년 7월, 8월보다 더 뜨겁진 않지만 강남 3구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7월, 8월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2월 말부터 상승세가 서울에 또 대부분 자치구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게 2월 둘째 주고요. 2월 넷째 주고요. 4월 둘째 주입니다. 자, 요거만 제가 조금 더 키워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요거를 보시면 2월 둘째 주에는 이제 요 빨간색이 상승이거든요. 파란색은 하락이고요. 빨간색이 진할수록 상승이 큰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초나 송파, 요 정도가 2월 둘째 주에 뜨겁고 나머지는 뭐 고만고만하고 오히려 하락하는 지역들도 있었는데요. 자, 2월의 넷째 주 토호제가 해제되고 한 2주 정도 뒤에를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강남, 송파, 서초 이쪽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즉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보시는 것처럼 주변의 여파로 퍼지면서 지금 이제 하락하던 지역들도 이제 조금씩 강보합 정도로 지금 돌아섰고 3월 둘째 주를 보니까요. 빨갛지 않은 지역이 없습니다. 전부 다 시뻘겋게 지금 뜨겁잖아요.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점점점 이게 퍼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래량을 보니까요. 이제 서울 전체 주간 아파트 거래량을 보시면 24년 이제 한 7월, 8월 달 요만큼의 지금 거래가 최근에 터졌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단기간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데이터를 보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느는데, 그러니까 1000건에서 2000건까지 느는데 24년에는 13주가 걸렸습니다. 3달이 넘게 걸렸는데요. 요번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단 4주 정도, 즉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기간 내에 토호제가 풀리면서 굉장히 빠른 기간 내에 서울의 주간 거래량이 1000건에서 2000건까지 굉장히 급하게 늘어났다. 그리고 강남 3구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200건대에서 400건대를 초과하기까지 4주밖에 걸리지 않았다. 작년에는 13주 정도 소요가 됐죠. 그래서 거래량도 굉장히 빠르게 늘고 시세도 막 늘고 주변으로 막 퍼지면서 시장이 지금 너무너무 막 과열이 되니까 아차 싶었던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거래자의 특성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3구 외 주민의 강남 3구 진입 비율이 24년 7월부터 25년 1월까지 꾸준히 하락을 하였으나, 그쵸?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토호제가 풀리면서 요게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외지인 투자 비율이 증가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강남 3구의 갭 투자 비율도 어때요? 갭 투자 비율도 빠르게 이렇게 증가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원의 또 매매 수급 지수를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수급이 이렇게 또 좋아지고 있고 주택 가격 전망은 여전히 뭐 고만고만한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과거 시장 상황과 비교할 때 최근 집값의 상승 속도나 상승폭, 확산 속도가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단기간에 서울 전역으로 지금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최근 단기간에 증가하고 있으며 거래자 특성 분석에 따르면은 서울 상급지로의 가수 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토호제 풀면은 이런 거를 예상을 못 하셨을까요? 그쵸? 토지 거래 허가 때문에 당연히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투자자가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근데 토호제가 풀리면 당연히 투자자 수요가 당연히 늘어나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시장 상황을 평가한 자료를 보면 강남과 송파구 소재 주택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과열 조짐이 나타났으며 상급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로 인해서 추격 매수가 늘면서 강남, 송파 지역 상승세가 이제 인근 지역으로 지금 확산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가 작년 8월부터 세 차례 지금 인하가 되었으며 조달금리도 지금 3% 이하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부동산 구매 부담이 점차 감소를 또 한 것도 영향을 미쳤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유동성적인 부분을 보면 연초 일부 시중은행 중심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25년 1월에 이제 하락했던 가계 대출이 2월에 증가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M2 통화량이라고 해서 이 광의의 통화량 증가율도 이제 확대가 되고 그러면서 늘어난 유동성이 서울의 상급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되는 이런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공급적인 측면을 또 이야기해 보면 공사비는 상승하고 부동산 PF는 어렵고 애로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공급 여건이 악화가 지속이 되겠죠. 그래서 향후 주택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수급 불안 심리가 유발이 되면서 주택 매매 수요를 견인하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와 금리 인하, 유동성 증가 등이 중첩이 되면서 주택 수요가 단기간 내 빠르게 지금 증가한 상황이다. 상승세의 속도와 폭을 고려할 때 추가적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시장 안정화 방안을 즉각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네, 이게 사실 월요일날 서울시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사실 저한테. 그래서 긴급 회의를 좀 해야 된다. 네, 근데 보니까 그때 아마 회의를 했었으면은 아마 이런 얘기를 했었을 텐데 이런 회의조차도 아예 없이 그냥 빨리 다시 또 해버리자. 라고 아마 이렇게 진행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지금 이제 강력하게 지금 이 카드를 꺼내 든 거죠.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를 지정을 하겠다. 자, 최근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주요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즉시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범위가 더 늘어났어요, 지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의 전체 아파트입니다. 전체 아파트. 자, 그리고 기간이 언제부터냐? 3월 24일부터입니다. 지금 이제 촬영 날짜가 3월 19일이니까 아마 바로 이제 시행이 됩니다.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략 6개월 정도 또다시 이거를 묻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필요시에는 지정 연장을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고 효력이 발생하는 거는 3월 24일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 있는 모든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금 지정이 된 겁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추가로 지금 확대를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이 양상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인근 지역까지도 추가 지정을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신통기획단지 등 서울 내 현행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에는 지정을 유지하겠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저는 참 개인적으로 너무 좀 아쉬운 게 아니 이거를 조금만 부동산을 좀 아시는 분이 아마 이 정책 담당자 옆에 있었다라면은 당연히 이거를 해제를 안 했을 텐데 왜 이거를 해제를 하는지 만약에 이제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거래가 침체되고 막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해제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니 그런 상황이 아닌데 거기다가 지금 기름을 끼얹어 놓고 뒤늦게 지금 불 끄겠다고 하면은 이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책을 자꾸 이랬다 저랬다 아니 국민들이 서울시와 정부에 어떻게 좀 안정적인 그런 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정말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좀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하셔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뜨겁게 과열이 되는 지역은 워워시키고 침체된 지역은 부양을 좀 시켜서 적절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정부가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데 좀 더 빠르게 여야가 합의해서 이걸 해야지. 아니 지금 안 그래도 뜨거운 서울, 특히 이제 강남 3구 여기다가 지금 기름을 끼얹는 행위를 하고 나서 이렇게 뒤늦게 또 조치를 취한다라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저는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발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조정지역 대상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요 내용이 있고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시장과열 만약에 지속이 된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강남, 소초, 송파, 용산이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무주택자는 LTV가 이제 50%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아파트 가격 대비해서 50%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70%까지 나오는데 50%밖에 대출이 이제 줄어들고요. 유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이 3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30%밖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이 될 경우는 이제 세제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 이제 양도세가 다주택자는 이제 중과가 됩니다. 현재는 유예 중에 있고, 26년 5월 달까지. 그 다음에 비과세 요건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유 2년에서 보유 2년 및 거주 2년이 돼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주택자 중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주택자는 이제 비조정 지역이면 2에서 3%만 내면 되는데, 요게 이제 조정 지역 대상으로 묶이게 되면은 8%까지 늘어나죠.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그리고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12%까지 상승하는. 그래서 세금적으로 조정 지역 대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양도세와 취득세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불리해지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투자나 투기에 대한 수요를 당연히 감소를 시키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청약 같은 경우도 이제 당첨 제한이 7년이 됩니다. 투기과열 지구에 해당이 되면 이건 10년이고요. 그 다음에 전매 제한 같은 경우는 수도권 3년, 지방 1년입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고요. 투기과열 지역은 자금 조달 계획서뿐만이 아니라 증빙 자료까지 지금 제출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융과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중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 최근 주택가격이 단기 급등한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관리 강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도 지금 강화하겠다. 한마디로 대출 관련해서도 좀 조이겠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거죠. 아마 이번에 이렇게 급등하는 거 보고 너무 화들짝 놀래가지고 전방위적으로 바로 이렇게 또 묶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감사할 부분은 또 너무 늦지 않게 한 달, 한 20여일 만에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다시 또 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발빠른 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 관리 허그,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 보증 책임 비율 하향 일정. 이게 이제 25년 7월 를 5월로 조기화하겠다. 그래서 100%가 아니라 이제 90%를 보증을 하는데 이거를 7월이 아닌 5월에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투기 수요에 의해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더 이상 과열이 되지 않겠지만 전방위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완전 화들짝 놀라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지 불과 한 달, 한 20여일 만에 이렇게 훨씬 더 강력한 이런 정책들이 나오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 일단 이미 불이 타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파가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상반기는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하반기가 문제인데, 또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유동성이거든요. 내가 팔고 싶을 때 마음대로 팔지 못하는, 근데 이런 것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이런 것들로 묶여 있으면 이게 내가 내 어떤 재산에 대한
유동성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무슨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니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예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정책들은 안 하는 게 좀 맞다. 그냥 자율적 시장 경제에 그냥 놔두는 게 맞는 거예요. 자꾸 정부가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까 자꾸 시장만 왜곡이 되고 지금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어떤 세금에 대한 정책들, 이런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공급에 대한 이런 것들만 잘 관리하시면 저는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은 거의 다 제대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더 강화가 됐는데 제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예상하는 대로 올해 하반기에 상당히 지금 충격이 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강남 쪽에 계신 분들이 또 내가 팔고 싶을 때 쉽게 팔지 못하는 이런 또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정말 부동산에 대한 이런 정책들 한 수 한 수 두실 때마다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또 시장의 여러 관계자들과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